한국방산이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황금기가 얼마나 갈 것인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여러 방산 강국들이 늘어난 수요에 맞춰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 한국방산은 다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비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온 소식들에 따르면 한동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방산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연달아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선 기술력으로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갑질을 해오던 스위스가 뒤로는 러시아와 손을 잡았던 사실이 들통나 유럽 방산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게다가 세계 방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 방산이 완전히 몰락해버렸다는 위성사진까지 공개되어 앞으로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만 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독주의 러시아는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생각지도 못한 국가를 지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세 중립국으로 유명한 스위스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분해 스위스산 무기와 탄약, 부품들을 쌓아놓고서도 스위스의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스위스의 무기 수출 제한이 나토에서 한국의 무기와 탄약 지원을 애걸복걸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스위스는 군수산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인데요. 2021년에만 약 1조 1천억 원 어치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한 세계 14위의 무기 수출 대국입니다. 하지만 활발한 무기 수출과는 별도로 군수품 거래에서도 자국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와 같은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 공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통한 재수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위스제 부품이 들어간 무기에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스페인과 덴마크에서 아스파이드, 대공방어막 피라냐3 보병 전투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 발표했었지만 스위스의 반대로 철회했어야 했습니다. 두 무기 체계는 모두 스위스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죠. 독일 역시 스위스산 게파르트 자주대 공포 탄약을 제공하려 했으나 스위스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에서 무기 수출은 하지 않더라도 테러 제재에는 동참한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러시아와의 무역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폭로가 나와 나토 국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스위스 세관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스위스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19%, 수입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의 상당량은 금으로 이후에 러시아 금 제품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협약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중립국이란 입장을 이용해 장사지를 멈추지 않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죠. 이렇듯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스위스의 행태에 유럽 군수시장에서 작은 갑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스위스의 군수산업이 완전히 입지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주요 고객들이 더 이상 스위스 방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들고 일어선 것인데요. 스위스의 최대 고객인 독일에선 스위스의 반유럽적 행보가 계속된다면 스위스 군수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 방산업체를 지원한 스위스 기관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스위스는 잠깐 큰돈을 벌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스위스의 군수산업이 지속될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스위스의 배신으로 인해 유럽에서 한국 방산이 가지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폴란드 무기 공급을 통해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정 상급임을 증명해내며 역대 최대 주문량에도 납기일을 안정적으로 맞춰주고 있는데요. 미국조차 갑작스러운 탄약 소비 증가에 부랴부랴 생산 라인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탄약을 생산할 공작 기계를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기본 설비를 갖추는 것 역시 방산 역량이 포함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CNC를 통해 정밀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이는 방위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CNC 장비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적성국에 대한 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국내에서 공작기계를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인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CNC 장비를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해왔었지만 2016년 현대위아가 일본 CNC 기업 환학을 밀어내고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이후 국내 CNC 기업들이 확고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CNC 기업이 된 현대위아에서는 CNC 기술의 집약체인 CNC 컨트롤러에 완전 자립에 성공했고, 한국의 특기 분야인 IT 기술을 접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공정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업무 통합 측면에서 해외의 CNC 장비보다 우월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공업 강국이란 명성에 걸맞는 가공 기술력을 통해 방위산업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스위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방산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스위스처럼 경쟁자들이 알아서 침몰해준 덕분이기도 한데요. 스위스뿐만 아니라 서방 방위 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미래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쌍벽을 이루었던 소련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러시아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가 완전히 고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과 인도, 동남아 등을 주고객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방산 수출량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러시아였는데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장의 실제 상황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는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 무기들이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정부패로 인해 러시아가 자랑했던 첨단 무기들은 전시용으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서방 무기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 앞에서 러시아 전차 130대가 무용하게 터져나가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선을 다시 밀어내기 위해 러시아 군수공장이 24시간 가동에 들어가고 있지만 생산 능력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직원만 3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최대 전차 생산 공장인 우랄바곤자보드라 공장조차 한 달 전차 생산량이 20대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러시아 전차 공장의 주요 노동자는 소련 시절 교육받은 50, 60대의 엔지니어들로 젊은 청년들은 전부 전선으로 끌려가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적은 전차 생산량으로 전선의 수요를 10분의 1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곳에서 T-90, T-80, T-72와 같은 최신의 전차가 생산되고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프로파간다 영상과 달리 위성사진을 통해 전차의 크기를 계산해본 결과 생산되는 전차들이 전부 1960년대 개발된 T-62 계열의 구형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몰락한 러시아 방산의 빈자리는 한국에게 둘도 없는 황금어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90년대 15억 불 차관 대신 시작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을 대량으로 들여왔었습니다. 당시 들여온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 T-80U는 K2 전차의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방산 기술력을 흡수한 한국의 무기는 러시아와 서방 무기의 장점만을 골라 담고 있어 서방 규격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싶지만 익숙한 무기를 원하는 동구권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아발론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강구영 카이 사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카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강구영 사장은 현재 전 세계 3분의 1 국가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번 전쟁을 보며 서방 무기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를 최초로 행동에 옮긴 곳이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는 무기 수출을 주요 외교 정책으로 활용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며 무기 수출 여력이 크게 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는 앞으로 주요 무기 수출국 위상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반면에 한국은 역대급 방산 호황을 맞이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힘차게 노를 젓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생산 라인 증설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K9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창원 3사업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 천궁토 수출이 확정되면서 2025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하여 구미 1, 2공장 증설에 착수했습니다. FA 50,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카이 역시 경남 사천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말레이시아 18대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는데다가 KF21 양산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 공장 증설 규모가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잔고는 총 61조 9,123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장원준 연구위원은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존 국내 물량의 수출 물량이 대거 추가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생산시설 증설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해외 현지 생산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증설하려는 것은 향후 5에서 10년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K방산의 호조는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반짝거리 끝나지 않고 미국처럼 지속되는 방산 강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